자, 이제 테마 두 번째입니다. 효력 규정과 이제 단속 규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이제 요 효력 규정, 강행 규정이랑 단속 규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법률행위 요건에서부터 나와요. 그 요건을 좀 잠깐 보면 법률행위 요건은 크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됩니다. 근데 성립됐다고 해서 모두 다 유효한 건 아니기 때문에 효력 요건을 다시 갖춰야 돼요. 근데 하나 조심하실 점은 만약에 성립 요건을 못 갖췄어요. 불성립. 자, 우리 테마 1에서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 또는 법률행위가 부존재,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효 취소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 테마 1에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 차고 취소가 되는지를 물었죠. 될 수 없어요. 불성립이니까 효력을 논의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이런 것들은 성립된 이후에만 나올 수 있는 거지,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행위 전환 추인 이런 말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그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때 능력은 세 가지죠.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라는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능력이니까 권리 능력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하면 무효죠. 우리 의사 무능력자라는 건 뭐 어린 애기나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술에 만취한 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무효고요.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위 능력은 소위 제한 능력자들이 있었어요. 제한 능력자는 세 부류입니다.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죠.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물론 이제 행위 능력과 관련되는 건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요건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뭐는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중에서 누가 좀 상태가 좀 더 중한 거야. 피성년 후견인이죠. 이건 왜 구별해야 되냐면 대리권 소멸과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우리 공통요건으로 뭐 있어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성파,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이 있죠. 한정 후견 개시 정도 가지고는 소멸되지 않고요. 좀 더 심각한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나 취소는 그 효력이 절대적이다라고 했어요. 절대적. 그럼 절대적이라는 건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무효나 취소가 절대적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는 거야. 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으면 성립이 돼요. 근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몇 가지 갖춰야 돼? 네 가지. 확과 적사를 갖춰야죠.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이때 확정할 수 있다는 건 계약 성립 시에 모든 것이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행할 때까지, 이행 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무효죠. 가능해야 되는데, 이때 가능이냐 불능이냐라는 것은 물리적인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에이 그건 안 되지라고 한다면 그건 가능이 아니라 불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적법해야 돼요. 이게 좀 전에 나왔던 이제 강행 규정의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 103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가 되니까 유효가 되려면 확과 적사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이 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게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나오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뭐야? 비진이, 통정, 착오 세 가지가 나오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흐름을 타고 전개가 될 것이고, 근데 이것들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애들은 요 정도만 갖추면 성립되고 효력이 생기는데 가끔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거죠. 특별 성립 요건은 요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걸 요구하는데 대표적으로 요물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요물계약은 물건을 인도해야 성립하죠. 예를 들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금의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이건 특별 성립 요건이고요.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은 제일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조건과 기한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된 이거 왜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시라고 했냐면 조건 가면 정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의 정의에서 조건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를 이런 무조건 틀리는 거야. 조건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립이 되어 있고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 기한도 마찬가지죠. 기한이 도래했다.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행위를 했을 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려면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유언에서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생길 것이고 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생각해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이 유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이런 건 특별 효력 요건인데 우리 테마 1에서 문제 지문 2개가 있었는데 뭘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농지매매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농취증이 없어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농취증은 나중에 보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테마 2에서 잡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적법성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법률의 규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강행 규정은 딱 생긴 게 강제하는 거니까 지켜야 하는 거고요.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되죠. 말 그대로 규정 자체가 임의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임의 규정과 당사자의 의사가 달랐다.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어느 게 우선할까요? 당연히 의사가 우선하는 거예요. 임의 규정은 배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임대차해 줬어요. 그럼 임대차를 했으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줘야죠? 차임 줍니다. 차임. 근데 이 차임은 언제 지급하느냐? 매월 말에 지급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법률이 정합니다. 우리민법 633조에서 건물 임대차는 매월 말에,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 아저씨, 나 말일날 되면 돈 없어. 나 15일날 드리면 안 돼? 그랬더니 갑이 그래요 라고 합의합니다. 그래서 차임을 언제 주기로 했냐면 15일에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말일날 줘야 돼요? 당사자 약정에 따라 15일날 주는 거예요. 당연히 15일날 주는 거죠. 15일이 우선한다. 그 얘기는 이 규정 자체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가 더 우선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강행 규정은 위반하면 안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강행 규정은 크게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요. 근데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에 관련되는 거니까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근데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그건 무효는 아니야. 단속 규정은 말 그대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유효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면 부당이득으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불법 원인급여는 우리 바로 뒤에서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성을 띠면 돌려받을 수 없죠.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반사회성을 띠는 게 아니라면 돌려받아야죠.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효력 규정은 위반해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단속, 처벌되는 거지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섞어놓고, 우리 판례들 섞어놓고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를 구별하세요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효력 규정에는 뭐가 있느냐? 쭉 써 있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위반했다. 허가구역인데 허가 안 받았대요. 그러면 유효가 되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고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서 명의신탁했다. 이거 나중에 우리 부실법에서 또 보겠지만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현행법상. 자, 2번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학교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재산이죠. 그러면 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관할관청 허가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정관 변경사항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처분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세 번째,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했대요. 그럼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만? 초과 부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중개사법 시간에도 공부하시겠지만 중개를 하고 받는 보수는 법이 한도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했대. 업이라는 게 뭐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격증도 없는 애가 중개업을 하면서 한 보수 약정, 당연히 무효입니다. 근데 비교하실 점이 있죠. 비교하실 점은 업이 아니라 우연히 일회적으로 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닙니다. 구별하실 게 중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하고 보수받기로 약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일회적으로 우연히 한 것이라면 유효지만 업으로 반복적으로 한 것이면 무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속 규정에는 뭐가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무허가 음식점 또는 무허가 숙박업에서 하는 영업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물론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팔다 걸리면 처벌되겠죠. 그럼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개인 간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 먹으면 밥값 안 내도 돼요? 밥값은 내야 돼요. 그건 내야지. 그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사법상의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밥값은 내는데 다만 얘는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 조치를 받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위반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 금지 위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요, 의뢰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자기가 직접 사면 안 되죠. 그게 직접 거래잖아요. 그걸 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샀다고 해서 이게 무슨 반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까지 갈 수는 없어요. 다만 정책상 금지하는 거죠. 따라서 그걸 위반하고 직접 거래했다.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합니다. 다만 중개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 그 다음에 주택법상, 구주택법상 전매하지 말라고 제한 규정을 뒀는데 전매 행위를 했어요. 그럼 역시 똑같아요. 제재를 받는 건 별개로 하고 전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랑 유효가 되는 거랑 봐두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간 생략 등기 금지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어요. 을이 그걸 다시 병에게 파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누구 앞으로 등기가 돼야 돼? 을 앞으로 되고 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등기를
직접 병에게 넘겨준다. 뭘 생략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이죠. 그러면 뭐 이거 왜 중간 생략 등기 하겠어요? 세금 안 내려고 조세 포탈하려고 하는 게 보통일 거야. 그러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중간 생략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받는 건 별개고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유효하죠. 그래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물으면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넘어왔어도 병이 돈 내고 샀잖아요. 각각의 매매가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등기에 넘어올 실체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 어디 가서든 마찬가지예요.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법률 관계에 실체적 관계가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인데, 근데 우리 판례가요, 특별한 말 없이 그냥 강행 규정 위반이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건 효력 규정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단속 규정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단속 규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효력 규정은 그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강행 규정 위반이다라고 해버려요. 자, 요 정도 정리 꼭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교재 볼게요.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효력이 무효가 되는 규정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강행 규정이란 이러한 효력 규정을 의미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효력 규정 위반의 예가 나왔죠. 이 판례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애가, 중개사 자격이 없는 애가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보수받기로 했다. 예전에 이제 수수료지만 지금은 이제 보수라고 하죠.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비교했던 거 뭐예요? 우연히 일회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받으면 그건 유효. 2번, 중개 보수에 관한 한도를 정했는데요. 요건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니까 이에 위반해서 받기로 한 보수의 약정은 전부 무효는 아니고 뭐만? 초과 부분은 무효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무효. 그리고 사립학교에 아까 나온 거죠? 기본재산 처분행위를 관할관청 없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했다면 그때는 무효. 마찬가지예요. 법인, 재단법인 같은 게 기본재산 처분을 관청 허가 없이 하면 역시 무효. 5번, 6번은 같은 것으로 같은 취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7번은 뭐 농지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죠. 농지임대 원칙적으로 무효.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조심하실 점, 단속 규정에 위반이 되면 처벌을 받겠지만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자, 단속 규정에 예가 나옵니다.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 이런 거 나와 있고,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위반해서 한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자, 그리고 3번은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뭘 금지한다고요?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해서 직접 거래했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합니다. 단속 규정. 그리고 4번은 아까 보신 거네요. 우연히 1회.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일회적으로 했다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 위반이 있었죠? 역시 단속 규정 위반으로 유효입니다. 요거는 여러 차례 좀 읽어가지고요. 요거 섞어놨을 때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기출문제 우리 32의 기출인데 효력 규정이 아닌 걸 고르래. 그럼 효력 규정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건 뭘 고르라는 거야?
단속 규정 고르라는 거죠. 자, 1번 중간 생략 등기 단속 규정 맞고요. 2번 뭐예요? 직접 거래 금지. 그러니까 이거 눈에 빨리 들어올 정도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물어볼 말은 뻔하니까 단속 규정. 자, 디귿은 뭐예요? 중개 보수가 나왔네. 그럼 중개 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법이 정하는 걸 초과해서 받기로 했대요. 그럼 초과 부분은 무효. 그럼 얘는 효력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속 규정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역과 니은 두 개가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보세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자, 28회 기출인데요. 이거 뭐예요? 통정하여 허위로 한 매매. 통정 허위 표시. 우리 민법 108조에 따라 무효가 되겠죠. 무효. 그 다음에 2번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했대. 이거 무슨 규정이었어요? 단속 규정 위반입니다. 이건 유효. 답은 뭐 바로 2번 나왔네요. 그 다음에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무효라고 했죠? 재단법인 마찬가지. 그 다음에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이에요. 체결이겠죠?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 그럼 이건 뭐가 나왔어요? 도박 채무 변제 나왔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죠. 그러면 이건 무효죠. 무효. 공무원이 나왔네. 공무원이 나오면 이건 사실 103조랑 관련되는 판례로만 나오는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대요. 그럼 이거 다 뇌물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사회질서 위반. 무효. 그럼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출제 예상 문제 1번 봅니다. 우리가 기출문제 받고 이제 예상 문제인데 1번 보시면 자 1번은 뭐가 나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누가 했다고요? 중개사가 직접 했대. 이게 뭐였어요? 직접 거래입니다. 직접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나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단속 규정 위반.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뭐예요? 일회성으로 했대요. 일회성으로 했다. 그럼 이건 유효.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 이건 뭐 효력 규정 무효. 정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외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대요. 이거는 유효.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중간 생략 등기는 일단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하니까 유효해요. 그런데 어디서 하면 볼 것도 없이 무효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 볼 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5번도 103조에서 보실 중요한 판례인데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인데 민사사건이에요. 그럼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이건 유효합니다. 다만 비교하실 점이 이게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받기로 약정했다. 보수받기로 약정했다. 무슨 보수? 성공보수예요. 이건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기억하실 점이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테마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테마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봤냐면 적법성과 관련되어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구별할 수 있느냐. 판례는 이거 섞어서 나오니까 좀 전에 우리 기출문제 본 것처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테마 두 번째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